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첫 질문은 이런 건데요. 고향 장흥에서 수장하신 특별한 소회를 여쭙고 싶었는데 이미 이제 수상소감에 말씀하셨으니까 선생님께서는 중학교 1학년 때 장흥에서 이제 이사를 가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장흥에 계실 때, 장흥에서 어린 시절 때 기억 중에서 특별한 기억이 있다면 좀 그만 소개해 주실까요? 저는 이 장흥 군청에 있는 이곳이 제가 어린 시절 어린 시절을 보내던 변산면 신동리 바닷가, 거기서 이 장흥 군청에 있는 곳은 정말 지금 생각하면 서울보다 더 먼 곳이었어요. 버스로도 잘 가기 어렵고, 그래서 그 학교 대표로 뭐 이렇게 글짓기 뭐 이렇게 대표로 장흥군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저는 장흥군에서도 아주 시골에 살았고요. 그때 기억나는 거는 제가 살던 그 집 앞이 지금은 방파제가 되어 있지만 바로 집 문을 나서면 모래바다. 그래서 이제 만조 때는 바닷물이 이렇게 집 앞까지 들어와서 학교 가려면 이렇게 신발을 벗고 바지를 벗고 이렇게 가야 되고 그랬던 그 바닷가에서 바다를 보면서 사색이라기보다 그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뭔지 모르는데 아무튼 지금 생각해서 이제 좋게 해석하면 이제 사색이죠. 그런 걸 하면서 지냈던 그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물이 매일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 바닷가를 전혀 모르거든요. 저는 고향이 충주인데, 저는 어렸을 때 제천에 가면은 제천에 의림지라는 연못이 있어요. 거기를 보고 너무 물이 많아서 바다구나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그냥 연못이더라고요. 아니, 물이 매일 들어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물은 매일 들어왔다가 매일 나가죠. 그런데 이제 어떨 때는 많이 들어왔다가 많이 나가고, 어떨 때는 조금 들어왔다가 조금 나가죠. 만조 때는 정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기억나는 거는 태풍이 한 번 오면요. 태풍이 오면은 이제 이 남해 바다는 굉장히 고요하잖아요. 태풍이 오면 파도가 쳐서 그 마당으로 들어오고, 마당만이 아니라 그 창문으로 물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김없이 담이 무너져요. 태풍이 한 번 가면. 그래서 태풍 지나간 다음에 바닷가에 있는 돌들 다시 모아서 담을 쌓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태풍이 이제 지나간 다음에 모래밭을 걷다 보면 별게 다 있어요. 정말 여기 도시에서 이제 온 어떤 쓰레기들이죠. 그런데 이제 공산품들도 있지만 정말 특별한 것도 발견했어요. 뭐냐면 대한민국에는 거의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야자수 연례 같은. 필리핀 어디서 이제 이쪽으로 왔겠죠. 그런 걸 본 기억이 나중에 식물들의 사생활을 쓰게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방금 식물들의 사생활 말씀하셨는데, 선생님께서는 이제 오랫동안 뭔가 관념적인 성찰 이런 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다가 지상의 노래로 내려오시는 이런 분인데, 선생님의 작품 가령 오래된 일기나 생의 이면이나 다른 작품에서 선생님 일단 내 불행 내지는 내 행복하지 않은 원인이 고향인 것 같은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내 문학 속에 내가 그걸 자각하게 됐어요.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내 문학의 유전자 속에는 이 장흥에서 아까 사색이라는 말 썼는데 아무튼 살면서 부대끼면서 내 안에서 형성됐던 굉장히 많은 감정들이 그 씨앗이 됐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어떤 배경이 나온 거는 그러니까 독자들이 봤을 때 지명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어요. 제가 이제 가령 청관산 같은 경우로 청관산 이렇게 바꾸고요. 제가 지명들을 되게 많이 바꿨는데, 근데 그걸 잘 뚫고 들어가 보면 이거는 어디를 무대로 했겠는데 여기 장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게 꽤 많아요. 저는 근데 글을 쓰려고 하다 보면 가령 이제 인물이 움직이는 무대가 있잖아요. 그 길이든 산이든 어떤 뭐 도시든 그럴 때 작가들은 무의식적으로 어떤 공간을 떠올리잖아요. 그때 저한테는 자꾸 어린 시절에 내가 살았던 걸었던 그런 길들, 그런 어떤 산들 그 모양이 떠올라요. 그래서 어떤 주인공이 지금 어떤 산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러면 제 머릿속에는 제가 걸었던 제가 신동리 일부에서 그 길을 걸어서 소산봉이라는 제를 넘어서 관산중학교까지 걸었는데 그런 길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거라든지 또는 이렇게 산길을 딱 넘어가면 갑자기 나타나는 바다 뭐 이런 이미지들이 작품 속에 자연스럽게 투영되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지명을 구체적으로 쓰지는 않더라고요. 내 작품의 모든 곳 속에 사실은 그런 것들이 숨어있다. 장르의 어떤 땅들 그리고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이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이번 수상작이 낸 목소리들이라는 그 소설집을 보면 그 안에 공가라는 작품이 있는데 저는 다 좋지만 공가라는 작품이 정말 인상적이고 되는데 그 중에서 작가 이승훈 선생님이 한 대목만 좀 직접 낭독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우찬재 선생님이 이 페이지를 저한테 펼쳐서 보여줬는데 제가 이걸 너무 자극적인 데가 아니냐고 그러면서 그랬습니다만 또 이 훌륭한 문화평론가가 읽으라 그러니 안 읽을 수가 없어서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방 기억나? 늘 불이 켜있고 늘 귀신 웅얼거리는 것 같은 목소리가 떠돌던 방. 안에서는 불을 끌 수 없고 소리도 끌 수 없던 방. 걸핏하면 기도하라고 우리를 쳐넣었잖아. 거기 갇혀 성견자라는 자가 풀어놓는 이른바 새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듣고 외우고 듣고 외우고 그래야 했잖아. 그래야 풀려나올 수 있으니까 그랬잖아. 형은 며칠씩 갇혀있을 때도 있었지. 안 듣고 안 외우려고 버티다가 그랬잖아. 형이 집을 나가고 어머니가 그곳에 일주일이나 갇혀 있었던 거 알아? 형을 막지 못한 벌이라는 거였어. 거기 갇혀서 어머니도 형처럼 그 웅얼거리는 귀신 목소리를 듣고 외우고 쓰고 그랬지. 미친 짓인 걸 알면서 거부하지 못한 건 힘이 없기 때문이었어. 힘이 없어서 제지하지 못했지. 제지하지 못해서 같이 미쳐버렸지. 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배운 대로 했어. 배운 대로. 난 아버지가 그 방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 방에 들어가 깨달아야 한다고. 미친 짓이라는 걸 깨닫고 멈춰야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어. 그 방에 집어넣었지. 그러고는 방에 불을 끄고 목소리를 죽였지. 완전히 깜깜하고 완전히 조용하게 만들었지. 아버지는 꽤 오랫동안 그 캄캄한 방에 있었어. 그래도 오래 사셨어.
종호는 어경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무나 건조하고 태연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든 아무 일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나는 좀 무서웠고 꼭 그래서는 아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종호는 자기 집으로 오라며 다시 집 주소를 알려줬는데 나는 그러겠다고도 그러지 않겠다고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집을 치우고 고치고 정리하는 내내 뒷방에는 접근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집까지 와놓고도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망설이며 주위만 빙빙 돈 이유가 무엇인지도 생각해냈죠. 그 방 때문이었던 거예요. 조금 떨어져서 그 방을 노려보았어요. 방은 닫혀 있었는데 잠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문고리를 돌려보아야 하는데 손이 그쪽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확인하고 싶지 않았어요. 네, 아직 확인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여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지요. 나는 눈을 감고 돌아섰어요. 힘에 붙인 일을 하고 난 것처럼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어요.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도 선생님의 문장을 들으니까 훨씬 더 울림이 컸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 방 말이에요.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그런데 그 일이 있을 때 겪은 사람들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것이 계속해서 새로운 일로 새로운 사건으로 되살아나서 끊임없이 어떤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는 어떤 원초적인 공간, 원초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방인 것 같아요. 이 소설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작품들까지 고려하면 그 방 모티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될까요? 일단 그 한 사람의 인생에서 어떤 기억은 정말 치명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일생을 통과하는 동안 내내 괴롭히는 기억도 있지만 아무렇지도 않다 어떤 순간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그때부터 그 사람을 지배하는 기억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경우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억압되어 있었을 텐데 어떤 계기에 의해서 이제 튀어나온 걸 아니겠어요? 제 소설의 어떤 그 방의 기억은 이제 그런 원초적인 그 사람의 인생을 억누르는 어떤 건데요. 제 소설에는 방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그 어두운 방, 골방 그런. 근데 제 소설에 나오는 그 어두운 골방들은 표면적으로는 부정적인데 사실은 거기서 생명이 잉태되는 이제 어떤 자궁과 같은 이미지에 거기서 읽는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그 어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씨앗을 거기서 스스로 키워낸다든지 그런 공간이죠. 그러니까 외부적 환경 요인이 되게 불행한 상태에서 스스로 그 아래서 자아를 성장시켜가는 그런 모습으로 제 방을 많이 형상화했어요. 다른 많은 작품들에서. 근데 이 작품의 이 방은 그렇진 않아요. 이건 좀 형벌의 공간이고 사람의 삶을 부정적인 쪽으로 디자인하는 굉장히 비극적인 운명의 장소. 그래서 이 인물의 삶이 그렇죠. 뭐 굉장히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좀 이렇게 불편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잖아요. 과거의 한순간이 현재를 잡아먹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거기다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요, 선생님 말씀을 듣고자 지금 말을 한 자리니까요. 그 선생님 산문에 들어있는 제목이기도 한데 그 환한 어둠. 이제 이게 어두운 골방에서 뭔가 환한 어둠을 찾으려는 간절하고 반복적인 몸부림이 이게 선생님에게는 글쓰기가 아니었을까, 그것을 위해서 계속 읽고 쓰시고 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모두 하게 되는데요. 아까 그 선생님 헌정 영상에도 잠깐 이 구절이 나왔는데, 이 공가라는 그 이 작품 안에 내 몸이 공가예요, 쓰레기들이 버려진 빈집이에요, 이 문장 아까 여기 화면에 흘렀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방도 방이지만 이 목소리들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그렇고 요즘에 또 올 여름부터 문학가사에 연재하시는 장편도 집으로 가는 중이에요, 제목이. 그래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집에 관한 화두에 대해서도 방보다는 조금 더 큰 거겠죠? 네, 말씀해 주시죠. 저 집을, 그러니까 아까 그 공가의 주인공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집을 사람의 비유해서 제가 표현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곧 공가예요. 공가는 빈 집이죠. 빈 집에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빈 집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 인물을 통해서 집은 꼭 그 사람과 또 동일시되는 그 소설들, 제 소설이 많은데, 그래서 제 소설의 주인공들이 되게 사는 집들은 약간 임시 거처들이 좀 많아요. 출장 가서 오는 여관이라든지 여인숙이라든지 또는 살아도 그 아주 번듯한 집은 아니에요. 서울의 자가 갖고 있는 대기업 부장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체로 좀 이렇게 임시 거처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대한 제 인식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 임시 거처라는 생각, 이런 거를 조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집으로 가는 중이라는 소설의 제목을 이제 딴 에피소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이적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달팽이라는 게 있어요. 그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집에 오는 길은 때론 너무 길어. 그걸 노래로 한번 하실래요? 근데 이게 어느 날 제가 이걸 계속 흥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흥얼거리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이 가사 그대로 흥얼거리고 있지 않더라고. 내가 흥얼거린 가사는 뭐였냐면, 집에 가는 길은 때론 너무 멀어. 거기 오는이 가는이 되어 있고 길어가 멀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해봤어요. 왜 이거 바꿨지? 나도 모르게. 집에 오는 길은 때론 길어 할 때는 그렇게 말한다면 이 화자는 이미 집에 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집에 와 있는 사람은 집에 오는 길은 때론 멀다고 해고하는 거죠. 집에 가는 길은 때론 멀어라고 말하는 거는 집에 가지 않은 사람, 도착하지 않은 사람, 집에 가고 있는 중이거나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나 아직 집에 못 갔다. 집에 가고 있는 중이다. 계속 집에 가는 사람이다. 집이 뭔지 지금 좀 막연하긴 해요. 저한테는. 그렇지만 어쨌든 도중에 있는, 지상의 노래의 그 인물도 늘 길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길 위에서 길을 헤매는 사람인데, 집에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 아닌가요? 집으로 가는 사람들이고 집에 아직 도착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집을 향해서 가는 중에 뭐 이런 일들이 있고 저런 일들을 겪고 그런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거기에 제목에 투영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저는 실제로
멋진 집을 한 채 짓고 싶었는데 그 집을 지으려고 할 때마다 무슨 사건 사고가 생겨서 아직까지 집을 못 짓고 있고요. 근데 아마 평생 못 지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원하는 집을 짓지 못하고 집으로 가지 못하고 또 우리는 내가 정말 쓰고 싶은 만족할 만한 그런 작품을 아직 쓰지 못해서 계속 쓰고 있다는 아까 이승훈 선생님의 말씀을 또 드리면 삶에 많은 것들이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느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선생님 그 81년에 등단하셔서 정말 오랫동안 많은 작품을 쓰셨고요. 잘 쓸 때까지 계속 쓰실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동안 써오시면서 선생님께서 이제 해오셨던 여러 가지 그 질문들, 화두들 이런 것들 몇 가지만 좀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뭐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제 관심은 사람이에요. 인간이 사람이 되게 신비스럽잖아요. 사람이 도대체 뭔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사실은 무슨 대단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봐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잘 들여다보는 게 결국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인데 우리는 때때로 자기는 안 들여다보고 그냥 인간 일반 또는 저 사람 다른 사람들만 자꾸 보면서 인간이 저떠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검열하지 않은 모든 인간에 대한 이해는 사실은 거짓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잘 들여다보는 게 정말 중요한데 왜 우리는 자기를 들여다보는 게 이렇게 힘들까? 우리 눈이 손가락에 있으면 우리를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못 보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 얼굴을 우리 못 보잖아요.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사실 우리 평생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사는 거잖아요. 뭐 거울을 통해서 보고요. 사진을 통해서 보는데 그건 진짜 본 게 아니죠. 그거는 거울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또는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평을 통해서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다고 이해하는 거지 내 얼굴을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거울을 통하지 않고 진짜 내 얼굴을 내가 보지 못할 때 그게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잘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제 소설에 이제 보면은 뭐 대부분 이승우 같은 애가 등장한다고 주인공들 다 그놈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그 문학적 관심은 아까 이제 형이상학적인 얘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우리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근데 이제 내가 그 이해하려고 한다 보니까 내가 자연과학자가 아니니까 그런 쪽으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소 뭐 인문학적이거나 또는 이제 종교적이거나 신학적인 어떤 이해를 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이상 자체에 관심 있는 건 저는 아니고요. 근데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의 그 심리 내부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초월적 어떤 영역 같은 것도 이제 상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서 문학의 스펙트럼 그런 식으로 형성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선생님 소설 제목 중에 사람들은 자기 집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른다 그런 제목의 작품도 있어요. 정말 자기 집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또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죠. 그런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을 해오신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 잠깐 끊고요. 청중에 계신 여러분 중에서 혹시 이 자리에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 한 두 분만
그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럴 때 질문을 안 해주시면 한편으로 되게 기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진행자가 너무 진행을 못해서 이 협조를 안 해준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저기 뒤에 혹시 마이크가 전달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선생님의 제자이기도 한데요. 궁금한 거 하나가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정년 은퇴를 하셨거든요. 앞으로 그동안 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뭐 하고 싶으셨는데 좀 못하신 일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 정말 하고 싶은 일, 이거는 이제 일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흔히 놀이라고 하죠. 좀 즐기고 싶은 일이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으면 오래 쓰게 된다고. 근데 한 가지 덧붙이자면 하고 싶은 일이 없어도 오래 쓰게 돼요. 제가 좀 몸이 건조하더라고요. 별로 좋아하는 게 별로 없어요. 물론 나름대로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행을 계속 좋아하지도 않고 골프도 안 치고요. 술을 굉장히 좋아하지도 않고요.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요. 사람들하고 막 대화하고 이런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럼 하루 종일 맨날 앉아서 책만 보고 글만 쓰냐고 그건 아니에요. 저 뭐 영화도 보고 놀러도 다니고 산책도 하고 그러는데 다만 좀 재미없는 사람이어서 무엇을 하면서 놀면서 진행했다는 계획은 아직 안 세워봤어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또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같이 듭니다. 근데 그냥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한 20년 넘게 이제 서울에서 광주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반씩 나눠서 살았어요. 반은 광주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살고, 반은 작가로 이제 서울에서 살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정년 퇴직을 하니까 그 반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리듬이 나는 20몇 년 동안 만들어진 그 리듬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통째로 이 시간이 주어지니까 할 줄 아는 게 있거나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게 해결이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 갑자기 통째로 주어진 이 시간이 좀 벅차요. 그렇다고 이걸 계속 다 글만 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요 반을 이제 뭘 하면서 살긴 살아야 되는데 이 리듬을 계속 유지하려면 뭔가 다른 거하고 좀 이걸 뭘 해봐야 되나 이 생각을 좀 하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예. 대부분 여자들은 시집을 가게 되면 고향을 떠나죠. 근데 저는 시집을 장흥으로 와서 여태껏 떠나보지 않고 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나름대로 글을 조금 쓰거든요. 그래서 제 글 중에 쭉쭉 뻗고 잘생긴 소나무들은 다 쓰임새가 있어서 객지로 떠나고 우리같이 이렇게 못생긴 소나무들은 선산지킨다는 그런 뜻이 있듯이 오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력을 보니까 저하고 딱 10살 차이네요. 제가 49년생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보면 저희 남편도 여기 장흥을 떠나지 않고 살았고 둘이가 장흥을 지키미로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대부분 거의 남자들은 연어와 같이 고향을 이렇게 못 잊고 또 고향을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들은 대부분 서울, 강주 이렇게 도시에
남자분들이 와서 그 빈집을 부모님이 살았던 집에 와서 산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또 정년퇴직 하셨다는데 고향에 와서 살고 싶은 생각 없으십니까? 근데 제가 돌아와 살 집이 없어요. 어머니도 여기 안 계시고 일단 그렇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고향을 향해서 꽤 많이 가고 있는 중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고향을 향해서 이제 마음이 그리고 정말로 그 제가 살던 그 바닷가 모래미 이름도 이쁘잖아요. 모래미 마을 앞에 바닷가에 가끔씩 가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여기다가 집을 짓고 여기 좀 살까 이 생각을 충동적으로 했다가 이제 걷어들이고 그런 이야기에서 지금 현재 물리적으로 그럴 와서 살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마음이 꽤 집으로 향해 가고 있는 중이다. 이게 꽤 멀구나 이 생각 가끔씩 한다 이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는 다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선생님께서 얼마 전에 내신 산문집이 고요한 일기라는 산문집이 있는데요. 그 산문집 뒷표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승훈 선생님께서 그동안 글을 쓰시면서 오랫동안 저작해왔던 생각이기도 하고 글을 쓰거나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뭔가 글을 쓰거나 노래를 짓거나 할 때 축복처럼 은총처럼 뭔가가 이렇게 영감이 떠오르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로또처럼 대박이 터지는 것처럼. 근데 이제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 영감과 관련된 것인데, 영감에 대한 미신에서 벗어날 것, 영감을 부정하지도 말고 숭배하지도 말 것, 왜곡이나 악용은 더욱 삼갈 것, 모독하지 말 것, 다만 필사적으로 꿈꿀 것. 꿈꿀에 작은 따옴표가 있습니다. 필사적으로 꿈꿀 것. 영감 같은 것은 있지 않다는 듯, 그러니 바라지 않는다는 듯 필사적으로 애쓰고 애쓰면서 기다릴 것, 기다리면서 초대할 것, 애씀이 초대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 것, 그조차 알지 말 것. 행여라도 영감이 자신의 노력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지 말 것, 은총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것.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선생님께서 정말 그 많은 작품들을 쓰시면서 그 어두운 골방에서 뭔가 가까스로 감각할 수 있는 환한 빛을 좀 찾고자 글을 써오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께서는 매번 이전보다 더 나은 작품을 쓰시려고 늘 불안해하고 늘 기다리고 늘 초조해하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껏 쓰신 작품보다 지금까지 이제 한 45년 정도 쓰셨는데, 앞으로 두 번째 45년은 더 좋은 작품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장훈학상을 수상하시기 전까지는 한 파리까지 가 계셨는데, 이제 스톡홀름에 조금 더 가까운 코펜하겐쯤까지 가시지 않을까.
가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기 훨씬 이전부터 한국에 또는 프랑스에 또는 스웨덴에 다른 많은 눈 밝은 독자들이 대한민국에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나온다면 필경 이승우로부터 비롯될 것이다 라고 예감을 했었는데, 그 예감이 조금 시간이 지연되기는 하더라도 필경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이승우 선생님께서 계속해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좋은 작품 많이 쓰셔서 장음과 장음문학 그리고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을 빛내시는 좋은 작가로 계속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박수로 오늘의 짧은 만남을 고맙습니다. 좀 더 길게 하면 이렇게 예정된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여기서 국적인 시상식 순서는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년에 제4회 장흥문학상 때 또 다시 만나기로 하고요. 혹시 선생님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자 서명회를 가지도록 할 테니까 앞쪽으로 나오셔서 기다려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시상식을 준비하느라고 애쓰신 장흥군 문화관광실 팀장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내가 진영 맞지? 내가 지금 현민 씨 끝나고 나서 사진 한 장 찍게. 같이. 오? 개정판 나왔구나 저거. 한가해요? 이제 안 돼. 별로 없어요? 저리 가시오 빨리. 아니야 저는 알죠. 옛날에 빨간색인데. 자, 찍어. 사원님께 보내드릴게요. 오래. 진짜요? 오래. 맞습니까? 왜 쓰셨어요? 이강림 이은 님. 여기 김복 싫었어요? 외고 올라가요. 찍었어. 이미 찍었어. 주먹은 더 있긴 한데 제울 보내줘. 아까 점심시간에 주문할 때 식사하시고 돈 내려요. 아
가게 이게 한길가로 빠지는 좀 작가님이시면 있으시나 보다. 있어요. 그냥 얘기만 조금씩 써보고 있어요. 이요? 쓸 생각이 있으시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나. 이 책 원래 한편을 가지고 원래 선물을 좀 이것까지 제일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라미 남이에요? 예전에 미국에서 독도 가실 때 갔었는데 서울이요? 네. 서울에 사는 건 아니죠? 아니요. 그때 2주차 들고 갔어요. 여기서 왔다고요? 여수. 원래 그때는 고흥에 있었는데. 고흥에서 왔던 부분이구나. 네, 제가 예전에 그 시간 되면 군대 한번 공무원. 저희들 찾아뵙고 싶다 싶었잖아요. 그랬잖아요. 아, 여기서 또 만났네요. 네. 반갑습니다. 근데 정년하신지 올해 가보려고 했는데 정년하신지 모르고 학교에 전화했다가 그래 좀 쉽다요. 메일도 지금 언제 그 저도 찍어주셨나요? 있으신다고 알고 있는데 메일 아, 예. 그래서